오늘은 두 가지의 영상을 가지고 편집과 인코딩을 해보면서 같은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메모리와 그래픽카드의 사양에 따라서 편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했습니다. 요즘에는 게이밍 노트북을 정말 게임의 목적보다는 영상 편집용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이라는 놈은 조립 PC랑 좀 많이 달라서 한번 구매를 해놓으면 사양을 변경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껏 해봐야 메모리를 추가를 한다거나 SSD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이게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한번 구매할 때 굉장히 좀 높은 사양으로 무리를 해서 구매하시는 경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오늘 영상은 조금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용 노트북을 추천해주는 여러가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굉장히 디테일한 설명들은 잘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은 어떤 카메라를 가지고 어떤 해상도로 어떤 설정으로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매해야 되는 노트북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상을 촬영할 때는 여러가지 카메라를 사용을 하게 되죠. 갤럭시나 아이폰 등의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있고 고프로나 오즈모 액션 같은 액션캠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크롭 센서의 미러리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항공 촬영을 해야 될 때는 드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문적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네마 카메라를 사용해서 프로레스 촬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카메라의 종류에 따라서 촬영한 영상의 크기나 비트레이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보통 4K 영상이라고 해도 액션캠이나 크롭 센서의 미러리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랑 시네마 카메라로 촬영한 4K 프로레스의 422 HQ 영상은 편집을 할 때 완전히 다른 작업 강도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영상을 가지고 편집과 인코딩을 해보면서 같은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메모리와 그래픽카드의 사양에 따라서 편집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하는 제품의 사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에 사용할 노트북은 ROG 스트릭스 G18, G814JV, N6069OS 모델로 인텔 13세대 i7 13600HX에 그래픽카드는 RTX 4060, 메모리는 DDR5 16GB 1개로 싱글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고 SSD는 PCI Express 4.0 4배속에 512GB에 모니터는 16:10 비율의 WQXJ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18인치 모니터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러면 인코딩 테스트를 할 건데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두 가지 영상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소니 GV-E10으로 촬영한 4K 30프레임의 60Mbps 영상이고요. 촬영 원본은 8분 30초 길이의 파일 사이즈는 3.5GB입니다. 두 번째는 BMP-CC 6K로 촬영한 DCI 4K 60프레임의 프로레서 422 HQ 영상입니다. 촬영 원본은 5분 4초 길이의 파일 사이즈는 42.9GB입니다. 그리고 인코딩을 할 때는 하나의 노트북에 메모리랑 그래픽카드의 세팅을 4가지 조합으로 할 건데, 첫 번째는 16GB 싱글 채널의 RTX 4060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16GB 듀얼 채널 8GB 플러스 8GB의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합니다. 세 번째는 32GB 듀얼 채널 16GB 플러스 16GB의 RTX 4060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고요. 네 번째는 16GB 듀얼 채널의 지포스 그래픽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내장 그래픽으로 인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GV-E10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이고요. 원본 영상을 불러와서 간단히 편집을 했고요. 색 보정을 해주고 일부 영상은 컷 편집을 해서 영상의 사이즈를 조정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완성 영상은 정확하게 8분으로 만들었고요. 인코딩은 소스와 동일한 포맷의 높은 비트레이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완성본 영상은 3GB를 약간 넘는 사이즈였습니다. 첫 번째 16GB 싱글 채널로 인코딩을 했을 때 1회차는 1분 45초 96, 2회차는 1분 48초 83을 기록했고요. 두 번째 16GB 듀얼 채널로 인코딩을 했을 때는 1회차 1분 47초 47, 2회차 1분 48초 78로 전혀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32GB 듀얼 채널로 인코딩을 했을 때는 1회차 1분 46초 85, 2회차 1분 47초 12로 역시 전혀 차이가 없다고 할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네 번째로 16GB 듀얼 채널의 내장 그래픽으로 인코딩을 했을 때 28분 39초 77로 아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결과를 보고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거의 영상 편집할 때 인코딩 시간에 차이가 없었죠. 그래픽카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차이가 상당히 컸지만 그래픽카드가 있는 상황이라면 싱글 채널, 듀얼 채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비트레이트가 높지 않은 영상인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GPU빨입니다. 그래픽카드만 일을 한다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이게 사용률 그리고 점유율을 보더라도 그래픽카드는 거의 100%를 계속 찍고, CPU 같은 경우에는 최고로 높을 때 40%고 듀얼 채널로 구성을 했을 때는 CPU 점유율이 20% 후반에서 30% 초반까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CPU가 큰 일을 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싱글 채널이거나 듀얼 채널이거나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비트레이트가 낮은 영상은 무조건 그래픽카드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트레이트가 많이 높은 영상은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일하게 색 보정을 하고 컷 편집을 해서 사이즈를 조금씩 조정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완성본의 영상 길이는 정확하게 4분 50초였고요. 인코딩은 역시 소스와 동일한 포맷의 높은 비트레이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완성본의 영상 크기는 5.9기가였습니다. 첫 번째 16기가 싱글 채널로 인코딩을 했을 때는 1회차 6분 36초 10, 2회차 6분 41초 37, 두 번째 16기가 듀얼 채널로 인코딩을 했을 때는 1회차 3분 57초 69, 2회차 3분 56초 73으로 큰 차이가 났었습니다. 세 번째 32기가 듀얼 채널로 인코딩을 했을 때는 1회차 3분 54초 68, 2회차 3분 55초 91로 16기가 듀얼 채널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16기가 듀얼 채널에 내장 그래픽으로 인코딩을 했을 때는 시간이 2시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측정을 중단했습니다. 싱글 채널과 듀얼 채널에서 거의 1.8배 정도의 차이가 났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비트레이트가 높은 영상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할 때 사용률을 측정을 해보면 그래픽카드도 거의 100%를 찍고 CPU도 거의 100%를 찍습니다. 거의 뭐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85%에서 95%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CPU는 거의 모든 순간 100%를 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PU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할 때는 메모리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가 싱글 채널이냐 듀얼 채널이냐에 따른 차이는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게 다다익 램 이렇게 표현을 하죠. 메모리는 크면 클수록 좋다. 8기가보다는 16기가가 좋고 16기가보다는 32기가가 당연히 좋다. 이렇게들 생각을 했었는데, 메모리에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건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꼽아놨다 하더라도 실제로 사용해야 되는 용량 이상의 메모리는 그냥 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높은 메모리를 사용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 사실 돈 낭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영상 같은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많이 높다 하더라도 영상의 길이가 짧고 레이어가 많이 쌓여 있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를 많이 쌓고 이게 영상의 길이가 길어지면 약간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영상처럼 비트레이트가 높은 거랑 낮은 거랑 이게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구분하는 방법은 사실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SD카드 있죠. 이 SD카드로 녹화가 가능하다, 4K를 지원해주는 일반 SD카드 영상으로 녹화가 가능한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전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SD카드로 녹화가 안 되는, 그러니까 보통 외장 SSD를 사용을 하셔야 되거나 CF 익스프레스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비트레이트가 많이 높은 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을 주시면 제가 답글을 드릴 거고요. 오늘 편집할 때 사용했던 노트북의 구매 링크는 영상 하단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